특정한 공간이 어떤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공간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창조력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기반으로 집에 몸체를 짓잖아요. 그래서 땅을 지기를 기반으로 몸체는 바로 땅의 기운을 올려 담은 것과 같은 상태라서 땅의 기운이 정말로 중요한 상태고, 그리고 하늘에서 외부에서 어떠한 좋은 기운이, 특정한 기운이 지붕과 천장 쪽으로 온다 하여서 천장이 좋은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하여서 천장의 높낮이와 천장의 디자인과 모양과 지붕의 모양도 참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 즉 주택은 일단은 생기가 1번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빛이 잘 드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외부에서 드는 생기, 외부에 햇빛이 잘 비춰지는지, 그 집을 기준으로 햇빛이 그 집에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근처에 그늘이 많다라면 생기가 없다라는 거고요. 집 근처에 그늘이 많이 진다라면 생기가 많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집 내부를 보는데 집 내부의 생기는 또 다르죠. 집 내부의 생기는 일단은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집 공간이 거의 동그라미 모양보다는 사각으로 된 방이 이제 사각으로 거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으로 된 공간에는 각각의 공간에 어떠한 기운 자체가 응집이 된다 하여서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로 어떤 가구 배치를 그렇게 딱딱딱딱 서랍을 놓거나 어떤 책꽂이를 놓거나 이렇게 막아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아주고, 방이 넓냐 좁냐를 떠나서 일단은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정리를 잘해주고, 인테리어를 잘해주고, 배치를 잘해준 상태에서, 즉 공간에 공간이 있어야지 집에 생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정리를 해주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특정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를 갖고 있다 하여서 그 기운을 발산하게 돼서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인데요. 현관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택이 이제 많고 하니까는 밖에 이제 대문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집에 문을 딱 열었을 때 현관이 출입 시에 그 집의 인상을 좌우하고, 기와 부, 즉 부와 기가 출입으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부유하고 기하게 되느냐가 집 입구를 통해서 들어온다 하여서 현관의 기가 참 중요하여서, 그 기운이 가족들이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지 가족의 기운을 좌우하고, 그래서 현관이 깨끗하고 밝고 실내로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이 만약에 어둡고 정리가 안 되고 현관이 어둡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어떠한 기가 응집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밝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택은 주택, 아파트, 영화관, 사무실, 건축물, 이런 양택은 사람이 머물고 먹고 자고 또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즉 주택, 이러한 집들은 일단 맥을 탑니다. 일단 어떤 공간이 기를 담고 있다 하여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건물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기맥을 많이 탑니다. 기맥을 많이 타는데 유독 이제 많이 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음택만 많이 음택이 어떤 묘만 어떤 길을 탄다 하여서 어떤 산줄기에서 영향을 받고 그런 걸 얘기했지만, 이 양택 중에도 기맥을 유독 조금 많이 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 체질마다 유독 기맥을 타는 사람이 있고, 좀 유독 지나가는 수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하였잖아요. 체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에 기맥을 많이 타고, 그 공간 터에서 주는 기운을 많이 탈 수 있다고 하여서, 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다 하여서, 기를 느끼거나 유독 그러한 느낌, 나한테 안 좋은 게 많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체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음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음기를 조금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축하거나 습기가 있거나 축축하거나 이런 기운을 유독 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햇빛이나 빛을 일단 많이 받아야지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햇살과 어떤 태양의 기운을 많이 이제 받아주면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땅의 기운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일단 땅이 있고 위에 산이 있는데, 산도 땅이 융기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을 풍수를 얘기할 때 산을 일단 기준으로 땅이라고 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 능선을 따라서
땅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흐르고 기가 흐르는 통로를 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은 일단 산이 높낮이가 다 틀리잖아요. 외부에서 천기도 받고 지기도 이제 산이 받는데 위에서 일단 높은 산이게 되면 위에서 기운을 1차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기운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조상으로 보고 낮은 곳을 자손이라고 본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조상의 어떤 위에 분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기운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딱 산을 봤을 때도, 땅을 봤을 때도, 산을 봤을 때도 지나치게 산이 너무 높거나 터가 굉장히 센 곳을 일단 피하잖아요. 터가 굉장히 센 것을 피하고 그 산 중에서도 산 밑에도 이제 땅이기 때문에 산 밑에도 잘 터를 잡아서 뭐 카페를 짓거나 요새는 많이 그렇게 뭐 집을 짓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열매가 맺히듯 가늘어진 곳과 어떤 순화된 곳에 터가 세지 않은 곳 그리고 산 아래에 산 있으면 산 아래에 그리고 산이 있는 곳 말고 살짝 끝난 곳에 산이 펼쳐진 곳에 집을 짓는다 하여서 이게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왜냐면 거기 건물을 지었더니 뒤에 산이 있고 밑에 물이 흐르네. 배산임수입니다. 정말로 좋은 터죠. 배산임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예현인들이 계속 이제 풍수에 대해서 생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어떤 통상적인 학문이 돼서 내려온 게 바로 풍수지리잖아요. 그래서 옛 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게 배산임수와 천지인 삼재가 이루어지는 집을 지을 때 천지인 삼재를 근골로 하여서 지었다는데 천지인 삼재가 뭐냐 하니까 천기와 지기를 사람이 하늘의 기운 받고 땅의 기운을 받고 사람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 집이 바로 천지인 삼재를 이룬 집인데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땅이 바로 재물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제 터전이고 땅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린 게 바로 집의 몸체라 하였죠. 집의 몸체가 바로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 지붕이 바로 하늘의 기를 상징하고 위에서 들어오고 거기서 어떤 기의 발복, 굉장히 기하게 되는가 하는 거는 지붕의 모양과 윗부분이 어떤지를 보는 게 바로 현인들이 본 천진 삼재를 기준으로 한 풍수의 어떤 관점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요즘 내가 너무나 힘들다 하거나 요즘 나 너무 좋은 일 계속 연달아서 좋은 일만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 요즘 여러 가지로 너무 막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개인의 특정 시기에 지나가는 세운입니다. 그래서 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여도 이미 많이 조금 어려움을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지나가는 수가 굉장히 조금 더 이 방향으로 갈지 이쪽 방향으로 갈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물며 어떤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도 게임에서 이기냐 지냐도 성패도 어느 방향성에 내가 앉아있냐 어느 게임을 할 때 유리한 자가 바로 어느 방향에 앉은 자가 앉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은 방향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그래서 방위운에서 일단은 풍수에서 집 방위를 봤을 때 방위운에서 집의 중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중앙은 지기 땅의 터에서 좋은 기운을 끌어올려서 집이 지금 몸체가 이제 그 지기를 끌어올려서 지기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집의 중앙이죠. 그래서 중앙은 기를 순환시키는 곳이며 모든 방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집 중앙이 정말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좋지만 거의 사각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집 중앙으로 이렇게 다 모이는 부분이 있고 땅의 영향력을 받는다 하였고 통합하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심장이라고 하고 늘 집 중앙을 깨끗하게 정중앙을 깨끗하게 하고 거의 거실이겠죠. 아름답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가전제품은 너무 많이 놔두는 게 좋지 않고 물건이 너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거 좋지 않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하게 되면 사람들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중앙에서 잘 모여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건강과 어떤 화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집의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어떤 방향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관련된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을 끼쳐준다는 게 이게 주역의 8개의 이론인데요. 다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중앙 얘기했고 북동 방향이 북동 방향 말고 남서 방향입니다. 남서 방향은 일단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는 공간이라 해서 집의 공간에 남서 방향이 참 중요한데 출산과 어머니의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안방과 부부 관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쳐서 만약에 부부가 좀 권태가 있거나 서로가 사이가 만약에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남서 방향을 참 예쁘게 잘 해서 남서 방향에 집에
남서 방향을 잘 꾸며서 생활해주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북서 방향입니다. 북서 방향으로 하늘의 기운이 든다 하고 양기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이 북서 방향을 남편 물건으로 조금 많이 채워주고, 남편 책을 놔두거나 남편이 책은 안 보는데 남편 책을 놔두거나 뭐 요렇게 그렇게 꾸며주면 좋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기는요, 기운은 일단 동그랗다면 동그란 모양의 구조에서는 동그랗게 길을 모으는, 중앙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공간이 네모나다면 각진 부분에 기운이 각각 고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가 그 인테리어 그 모양에 따라서 기가 어떻게 응집이 되고 어디로 몰리는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집에 이제 양택에서 아까 현관과 대문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옛날에 풍수에서 얘기할 때 이제 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문이 이제 일단은 집 쪽으로, 대문 쪽으로 어떤 바람이 많이 불고, 일단 바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고, 즉 이제 각 방을 본다고 하면 방에 창문이 많은 거, 문이 많은 걸 좋게 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왜냐면 문이 많고 창문이 많으면 외부에서 기운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 기운이 들어와요. 바람과 여러 가지 기운이 마구마구 섞여서, 원래의 기운 있잖아요. 원래 그 고유의 기운이 막 섞여서 굉장히 그 방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방에 창문이 너무 많게 되면은 심정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에 있어서는 햇빛이 많이 드는 거 아까 얘기했고, 좋은 집이고,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도는 집이고, 일단은 집을 봤을 때 북방이랑 북서가 일단은 굉장히 추운 바람이 많이 드는, 겨울 찬 바람이 북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하였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과 북서가 잘 막혀있고 안정적으로 집이 돼 있어야지 안정적이고,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서 남향과 동향이 참 집이 따뜻하고 좋다고 하고, 집이 남향이거나 동향이거나 그러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방과 서방 쪽에 탁탁탁탁 잘 막혀 있어야 안정적이고, 거기가 만약에 트여 있게 되거나 어떻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하면은 햇빛이 잘 안 들게 되고, 햇빛의 문제잖아요. 바람이 많이 들고 햇빛의 문제가 생기면 집에 여러 가지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집의 양택에 있어서 건물 모양과 이력인데요. 일단은 건물 모양은 평평하고 안정감, 이제 땅 모양이 평평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일단 모양은 건물이 일단 뾰족한 거 무조건 별로고, 폭 좁고 지붕 경사가 심하고, 지붕 모양 중요하게 본다 했죠. 지붕과 천장. 지붕이 뾰족하거나 가분수 건물이거나 건물 자체가 모서리가 진 걸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해요. 딱 봤을 때 모양이 좋은 것도 좋지만, 입구는 앞에 터나 어떤 집 모양이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집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넓은 땅이 참 좋고 좋은 터이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는 그런 좋은 터라고 합니다. 뭔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이력을 봤을 때, 이 터에 딱 들어갈 때 이력을 봤을 때, 과거에 사람이 혹시 이 터에서 많이 혹시 이렇게 많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여기가 성벽이 아니었는지, 어떠한 공동묘지나 예전에 화학 공장이 아니었는지, 여러 가지 이력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한 터는 무조건 피해줘야 좋고, 그리고 흙의 상태가, 토질의 상태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줘서, 흙과 어떤 바위와 흙의 중간 상태인 마사토의 형태가 좋고, 비석비토로 마사토의 형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떠한 행태가 문화를 좌우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독특한 형태가 바로 풍수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나라는 동쪽이 땅이 높고 서쪽이 낮고,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북서쪽으로 들어오는데, 땅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터를 만들었으면, 그 북서쪽에서 강력하게 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바람을 막아줍니다. 겨울바람과 황사를 많이 북서쪽에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북서쪽에 높은 땅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탁탁탁탁 지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바람을 막았고, 경사진 남동쪽으로 자동으로 남동쪽이 이렇게 경사가 적기 때문에 남동쪽으로 내려가잖아요. 태양빛이 들었고, 그래서 북서로 바람을 받고 태양빛을 남동쪽으로 받고 물이 남동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되었는데, 딱 이 모양을 보니까 북서 쪽으로 여기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북서 쪽으로 산을 등지고 지었잖아요. 북서가 높잖아요. 바람 막기 위해서 북서 쪽에 산을 등지고 낮은 곳으로
남동 쪽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 모양이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밑에 물이 흐르는 남동 쪽으로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물들과 우리가 예전부터 추구해오던 어떠한 그런 땅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토대의 근골이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그 다음은요, 집이 지금 집이 좋은 집, 양택에서 있어서 좋은 조건을 갖추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내부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빛이 잘 들고 어떠한 공간 배치가 잘 되고 어떤 방향에 부엌이 있냐, 어떤 방향에 화장실이 있냐, 뭐 그런 거랑, 또 집이 어떠한 집이 참 이 터가 좋은 터다 하는 거는 마지막은 바로 교통입니다. 그 터가 아무리 좋고 집도 잘 지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이 인근과 많이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다라면 그 집은 조금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도 그렇잖아요. 물건이 아무리 고급 물건이라도 수요가 없게 되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이 이렇게 인기가 없게 되면은 효용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대지와 택지는 교통이 참 중요하다. 대지와 택지의 가치에 있어서 교통이 참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놓고 보면요, 집이 만약에 4면이 있다고 하면요, 단 한 면이 도로랑 인접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집을 딱 지었을 때 이 한쪽 면이 도로랑 인접되어 있으면 참 좋죠.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상가입니다. 상가는 이제 가게고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면이 도로로 인접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양쪽에서 두 가지 면에서 도로랑 인접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제 양택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도로가 너무 많이 연결된 거예요. 교통이 너무 많이, 어떤 건물이 너무 많은 도로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도로를 물러봅니다. 양택에서는 도로를 물러봐서 이 물이 많은 곳에 지금 건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물속에 집이 있는 모양이라고 하여서 부정적으로 보고 딱 이면이 도로랑 인접돼 있는 거, 한 건물이 두 가지 면이 도로와 인접돼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아예 도로랑 인접이 없는 거예요. 이 어떠한 땅이 아예 도로랑 인접이 없다라면은 조금 잘못 이제 구입한 경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경우를 얘기하였습니다. 이 양택에 있어서 좋은 경우를 얘기하였고, 집이 조금 부적합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제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인데, 나쁜 경우는 일단 집이 햇볕이 많이 드는 게 좋다 했는데 볕이 많이 안 들고 그늘이 많이 지고 집이 습하고 집이 일단 냉하고 춥다면, 집 자체가 매우 춥다라면 계속 난방을 틀어야 되고 보일러를 계속 틀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집이 차다라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안 좋은 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입니다. 집이 골목 끝에 마지막에 있는 집이고 끝에 있고 바람골이라고 하여서 바람이 타고 마지막에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을, 바람이 정면 집을 이렇게 딱 찌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바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는 걸 긍정적으로 봐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흐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이 바람 자체가 굉장히 힘든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흙 상태. 아까도 얘기한 건데, 지기 땅에서 어떤 기운이 올라와서 땅의 기운을 담고 있는 집이 바로 땅의 기운을 바로 담고 있는 상태고, 안반을 타고 생토로서 그 근처에 있는 흙으로서 그 지기에 그 땅의 상태가 표출된 상태라서 그 땅 흙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터 자체가 바다가 옛날에 바다였는데 매립한 곳인가, 어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흙이 막 여러 가지 흙들, 뭐 갯벌의 흙과 어떤 정말 의도는 안 했지만 흙에 유골이 만약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골이 섞여 있는 흙 근처에서 이제 살게 되면 그 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흙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집과 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자양과 방향 배치와 안방과 부엌이 잘못 배치된 경우나, 아까 햇빛의 문제와 계곡과 어떤 수맥의 영향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주택이라 하잖아요. 집이 좀 넓고 주택이고 집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집안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지하 쪽에 수맥이 있다라는 거고요. 집안에 습기가 많고 그 자체가 그 수기 자체가 사람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고 특히 그 우물 근방에 어떻게 뭐 분수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만약에 반대에 주변의 지형이 집 그 터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지형일 경우에는 우물을 설치를 하고 뭐 물을 끌어들여서 비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부정적인 양택의 한 예로 봅니다.